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상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돌고 있죠. 뉴캐슬전에 선발로 나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참에 토트넘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득점 의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상황인지 외신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의 스태프들도 손흥민 선수의 몸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직캠에 잡힌 것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와 진짜 큰일 났다, 손흥민 선수가 크게 부상당하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도맡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이고,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그래 그냥 울면서 잠에 들게, 완전히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이런 팬들도 있었고, 야 손흥민 선수가 팔이 부러졌을 때도 뛰었던 거 기억나냐? 사실 뛴 정도가 아니라 득점까지 했죠. 손흥민 선수가 무슨 연약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 완전 빡센 캐릭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때는 이제 뭔가 좀 잘 걸어 다녔는데 그냥 뭐 타박상 정도이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팔이 부러졌을 때에도 뭔가 아팠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에 복귀를 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몸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것, 그것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다만 토트넘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격수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균형감, 밸런스 혹은 컴포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페이스, 속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트렝스, 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걸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데얀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부족하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이 너무 부족하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공격수들의 장점을 다 모아도 이 손흥민 선수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표가 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는 결정력인데, 결정력은 손흥민 선수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력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다. 역시 신의 아들, son이 이제 아들이란 뜻도 있고 손흥민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to dare is but to do it. 이건 이제 그 고대 영어로 to dare is to do. 이 토트넘의 좌우명인 어쨌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oor Brian. 이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표에서 빠져버렸네. 브라이언 힐은 셋 다 없죠. 컴포저도 없고, 페이스도 없고, 스트렝스도 없고, 그리고 골은 손흥민만 넣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손흥민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아마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희망은 있습니다. 1월 달에 시작하는 FA컵,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메디슨, 반더벤 선수 뭐 돌아온다면은, 그러면 혹시 모르지 컵 대회 정도는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토트넘은 사실 우승을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는 팀이다라는 게 이번 겨울에 좀 밝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뭔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는데 이 마무리가 약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골 기회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왜 이렇게 선두 자리를 내주는 것 같냐. 이 맨시티전 이외에는 사실상 22분 전에 전부 다 골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 3분이든 6분이든 11분이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토트넘이 예전에는 후반전만 잘했죠. 혹시 지난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10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아니 왜 후반전만 잘하냐, 이런 반응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땐 콩테 감독 때였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토트넘은 전반전만 잘하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지금 11번째로, 그러니까 23.9의 XG값, 골 기대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리그에서 11번째로 높은 수치, 그러니까 딱 중위권 수치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높은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하는 만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 공격적으로 뭔가 좀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슬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팀워크가 올라오고, 그리고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도기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뒤로 주다가 백패스 하다가 뭐 실점한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안 하면 되죠.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진짜 문제는 이 토트넘의 결정력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상황에서 파이널 피니쉬 혹은 패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선수들의 어떤 확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리면서 그 확신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과연 뉴캐슬 전에 이 토트넘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왜 이렇게 울트라 어태킹 토트넘, 완전 공격 그 자체인 토트넘이 왜 이렇게 골을 못 넣고 있냐,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재정렬해 보면은 일단 4위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36골을 넣으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이 아스톤 빌라, 리버풀, 그 다음이 아스날이 33골, 브라이튼과 뉴캐슬이 32골, 그 다음이 토트넘입니다. 29골을 득점하고 있고, 토트넘은 최근에 뭐 3연패, 이후 1무, 그 다음 1패, 이 5경기 연속 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 공격진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은 players who do not have a history of scoring regularly. 자, 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을 빼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골을 지속적으로 넣은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파르마에 있을 때 10골을 넣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골 이상 한 시즌에 넣어본 적이 없고,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에서 8골을 넣기는 했지만, 하지만 22살인 상황에서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는, 사실상은 이제 잠재력이 더 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완성형 공격수이지만 데얀 클루셉스키는 확실히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 판단의 속도, 이게 뭐 그냥 속도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도 있고 뭐 달리기 속도도 있고, 하지만 생각의 속도도 너무 느리죠. 이 부분은 데얀 클루셉스키가 확실히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5번의 골 찬스가 있었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서였죠. 유효슈팅은 많이 가져갔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을 결정짓지 못한 그런 부분이 문제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좀 빠르고 힘을 갖추고 있지만 애초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그 균형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결국에는 쉬운 솔루션은 없다. 그래도 토트넘이 뭔가 오버로드, 이 상대방의 어떤 진영에서 이 선수들을 왕창 집어넣고 공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윙 쪽에서 뭔가 좀 포텐셜 피니싱 어빌리티, 잠재적으로 이제 그 골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장점을 좀 100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외신의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뭐 히샬리송, 존슨, 이 선수들의 결정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존슨과 클루셉스키에 대해서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브레넌 존슨은 22살이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 뭔가 이 경기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결국 계속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게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해야죠. 그런데 신뢰를 주고 있다면은 그 신뢰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어쨌건 좀 발전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지점에 갔을 때 어떤 식의 옵션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더 좋은 인포메이션을 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판단을 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입니다. 이게 과연 이 클루셉스키와 존슨의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토트넘에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인 게 가장 큰 걱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나서지 않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자신이 직접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토트넘은 항상 한 12월 무렵 되면은 항상 공격에서 문제가 생겨왔죠.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뭐 히샬리송 선수나 아니면 클루셉스키 등의 선수들이 확실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굴을 부여잡지 않죠. 진짜 이 장면 보면서 저도 완전 속상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하튼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걸어 나올 때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하셨죠. 근데 뭐 일단 지금까지 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서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손흥민 선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이 뛰어야 하는 거 더 뛰어주고 했다가는 자신이 마무리할 수 있는 공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국대가 한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딱 자신의 역할만, 다른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어쩌면은 저희도 팬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한테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되 다른 팀원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월 이적 시장에 좋은 사람이 오면은 더욱더 좋고요. 일단 뉴캐슬전을 앞두고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